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 측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정몽규 회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대주주의 책무는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이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지적이기도 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라도 광주 이 화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이제 무너진 지 7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7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과 또 유가족에게 아주 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장직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 CEO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은 과연 이 순간에 물러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면에서 좀 불만 또는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도 해요. 예.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선의의 뜻으로 그만둔 것으로 우리 해석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게 공직자라든지 또는 월급쟁이 사장의 경우와 달리 예. 정몽규 회장 같은 오너는 본인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려면 컴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사퇴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퇴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지금 사건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실종자 수색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을 다시 지을지도 또 모르는 이런 예. 엄중한 상황에서 실권자 실제 오너가 물러나 버리면 남아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과연 책임 있게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실종자 가족연합회 측에서는 오히려 책임 방기다, 도망가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퇴 이전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좀 천명을 하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연이은 대형 사고로 관심이 쏠린 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시행은 27일로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앞서 사업장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에 그쳤잖아요.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운명의 중대재해법 이 시행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재계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정식 시행 날짜는 1월 27일입니다. 예. 종전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각종 이 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법과 이번 법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가장 크게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법은 이 형사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대부분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징역 또는 집행유예 이렇게 내려갔는데 실제로 실형을 받은 분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회에서 2020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는데 이 법에는 안전 규정을 위반을 해서 사망 사고가 났거나 6개월 이상 어떤 피해자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2명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예.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법의 요건만 해당한다면 판사가 재량권 없이 1년 이상을 때려야 되고 예. 판사의 재량이라면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10년을 때릴 것이냐 5년에 때릴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대목이 아주 이제 상당히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시각에 따라서는 양쪽이 그러니까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시각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기준이 그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안전 의무가 뭐냐? 물론 각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도
뭐 등의 의무를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한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냐.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업인들이 처벌될 수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사업을 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우려하는가 하면 또 반대측인 노동자 측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자, 첫 번째로 이번에 이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그 적용 대상에 50억 미만이나 50원 이하 사업장은 다 배제를 시켜버렸거든요. 일단 2년간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장 쪼개기를 하면 어떻게 예. 처벌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안전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로 판사가 봐주려면 고급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안전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예. 양측이 지금 이렇게 서로 간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법 적용의 대상 그리고 현장의 모호성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실효성과 또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법을 이제 제정한 당초의 취지는 네. 우리나라에서 산업안전법 관련법이 아주 엄격하게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형 처벌을 인신구속을 하지 않으니까 재벌 오너들이나 경영자들이 업무를 해태한다. 이런 어떤 인식 때문에 이 법을 제정을 하면 산업 중대재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영국의 2008년도에 예. 기업 살인법이라는 코퍼레이트 호미사이드 법이 2008년도에 영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중처벌을 하는 나라가 영국의 경우인데 그러나 영국의 법의 경우에도 이 법은 벌금형을 무한대로 때린다든지 이런 어떤 그 경제 제재 쪽에 더 비중을 뒀지 우리나라처럼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이 우리나라가 워낙 그동안에 기업인들 사이에 좀 해태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징역 간다, 교도소 간다, 이름으로써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불안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외국인도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만큼 지금 어떤 이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법의 명확한 기준, 어떠한 경우가 바로 이 요건에 해당하고 안전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청업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부 시행령이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인데 LG 에너지솔루션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에 들어갑니다. 지금 올해 기업 공개 사상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 역대급 흥행을 지금 내다보고 있어서 경쟁률이 상당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배터리 만드는 회사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내일 일반인 상대로 이제 청약을 받는데요. 예. 아파트 청약처럼 이제 이런 우리가 물건을 내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들어와서 사가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청약의 그 분양 대금이 나중에 형성될 시장 가격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싼 편이니까 예.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 아파트가 조금 싼 편이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서 좀 돈을 벌여야 되겠다 해서 기대도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근데 이 청약은 2단계로 합니다. 1단계는 기관을 상대로 수요 예측이라고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하는데 증권사를 상대로 한 시장 수요 예측을 보면 대충의 인기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증권사 상대의 기관 시장 수요 예측에서 무려 1경 5천조가 몰렸거든요. 예. 지금 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은 비교가 엄청 많이 됩니다. 예, 네. 1경이라는 숫자 제가 아직은 젊어서 그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예.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서는 1경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1경이라는 게 조가 만 개가 모이는 만조가 1경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의 20배, 30배 이상 되는 돈이 한꺼번에 LG 솔루션 쪽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몰린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지금 시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집중이 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LG화학 쪽 투자자들이거든요.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물적 분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LG화학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꼭 집어주셨는데요. 지금 정권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이 이른바 소액 투자자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SK케미칼, 또 SK이노베이션, 또 CJ E&M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는 예.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업의 배신행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인적 분할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이상적으로 우리가 평균 생각할 수 있는 게 회사를 분할하면 주식 지분도 그만큼 줘야 되는 이것이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투자자들은 새로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것이 증권시장에서 회사가 돈을 더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기존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LG화학을 예로 들면요. LG화학의 많은 투자자들이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필이 꽂혀서 주식을 샀는데 예. 갑자기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해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빼면 나는 그 주식을 살 수도 없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놓고 상장할 수 있는 자유롭게 상장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주주에 대한 배신이고 이 제도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다 떠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 지금 대권 후보들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외국의 경우를 참고로 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예. 있는데 두 가지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물적 분할을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주주가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해서 자기가 그 회사 새로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못 갖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식 내가 팔고 떠날 테니까 네. 받아주라 하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가 좀 잘 되면 좋은 앙꼬를 빼서 알맹이를 빼서 회사가 가져가는 그런 꼴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물적 분할 제도는 정말로 기업의 배신이고 투자자들을 죽이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경제의 자본시장을 죽이는 암적 존재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식은요. 지금 무역 수지가 뭐 좋지 않다는 소식도 연일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김치 수출액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원래는 적자였는데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 배경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김치를 만들 때 알몸으로 김치를 싣고 또 양념을 비비고 하는 모습이 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아주 보셨죠.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김치를 먹던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아주 구토를 하고 아주 치를 부르르 떤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김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이 김치의 원산지고 또 종주국이고 그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나 실제 맛이나 성능에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먹어보니까 예. 차이가 있더라. 네. 그래서 우리 그 음식에 우리 김치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김치가 K 한류 붐을 타고 김치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인기 또 구미가 많이 당기고 있다. 이런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조는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